자, 먼저 확인해 볼 종목 역시 애플을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실적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은 4달러 1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은 4달러 17센트였는데 이것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매출액은 일부 843억 달러를 기록했고 시장이 예상했던 839억 달러를 역시 소폭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실적 예상치를 좀 하향 조정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눈높이를 낮춘 것에 거의 부합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84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아이폰을 판매해서 매출을 기록한 아이폰 판매 매출 기록이 51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예상했던 526억 달러를 하회하는 수치, 아이폰 판매가 확실히 부진하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작년 전체적으로 아이폰 판매 매출이 15%, 그 전년에 비해서 15% 감소했습니다. 지난 분기뿐만 아니라 작년 전체 1년을 두고 봤을 때도 역시 아이폰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매출이 역시 가장 중요했죠. 중국 쪽에서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작년에 중국 매출, 지난 분기에 중국 매출이 13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30억 달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시 27% 줄어든 수치여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애플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아이폰 서비스에 대한 판매, 아이폰 서비스 매출은 오히려 조금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와 애플 뮤직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포함한 이 카테고리 회사의 서비스 부문 매출은요 109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이폰 서비스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다. 10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의 이런 마진이 62.8%를 기록했다. 마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애플이 이제 아이폰 판매보다는 아이폰 서비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단은 오늘 애플이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상승세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5.44%까지 상승을 하면서 애플의 시간의 거래 상승폭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영국 쪽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플랜 B안에 대한 표결이 다시 또 이뤄졌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표결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국 의회는 조금 타협안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플랜 B안에 대해서는 부결,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이것과 관련된 것은 가결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먼저 노동당의 이베이 쿠퍼 그리고 보수당의 니키 모건 하원 특별위원회 의장들이 제출한 브렉시트 플랜 B안입니다. 쿠퍼라고 여기 써 있는 이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표결을 벌였는데 투표 결과는 찬성이 298표, 반대가 321표였습니다. 이 23표 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자, 이 수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EU와의 이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은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은 연장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결의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영국 의회는 이 북아일랜드 백스톱 비롯해서 다른 방법을 대체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그레이엄
브레디법,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브레디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이 스펠만 법에 대해서도 역시 가결시키는 모습.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까지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상반된 표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일단은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런 법안을 부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파운드화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노딜 브렉시트, 영국 쪽의 브렉시트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확인해 볼 이야기는 다시 미국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연준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CNBC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또 시장의 매도세, 무역의 긴장, 정부의 셧다운,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이 CNBC 설문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셧다운이 지속했던 지난주에 46명 정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CNBC가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향후 1년 내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26% 정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응답이 26% 정도였습니다. 3주 연속 증가한 수치인데 2016년 1월에 29%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 수치가 설문조사에서 응답하는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응답자들이 또 연준이 올해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응답을 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12월 조사에서는 2번의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역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전문가들은 FOMC의 정책 성명서는 최근에 연준의 발언과 일치하는 비둘기파적인 톤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일부 추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를 제거를 해서 금리 인상 중단 신호를 아마 줄일 것이고 위험평가의 균형을 변경해 나가거나 제거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FOMC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제프리 건들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더블라인 캐피털의 CEO 건들락의 이야기인데 최대 경기 침체 신호는 현재 상황 대비해서 소비자의 미래 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신호 중 하나이다. 현재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들락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위터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건들락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경기 침체의 신호는 현재 상황 대비 소비자의 미래 기대 이런 것들의 수치가 현재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불안하다, 조금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들락 CEO가 우려를 표했던 부분은 현재 여건 지수와 기대 지수의 격차인데 이것이 현재 심리와 미래 기대가 대폭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험 신호로 본인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건들락 CEO를 포함해서 몇몇 시장 참여자들,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던 경제 활동의 급격한 감소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건들락의 이야기가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번스타인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처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스의 리치 번스타인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긴장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예전보다 조금 덜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번스타인의 이야기도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순이익 성장률이 줄어든 것이다.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번스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예측에 따르면 5에서 8%에서 25%까지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실적 발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역시 언급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실적이라든지 순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여전히 증시에 대해서 비중 확대 입장을 유지는 하고는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낙관론을 조금 줄여줄 것이다. 너무 낙관만은 하면
하면 안 된다라고 긴장감을 좀 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증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치와 실적 안정성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건실한 기업들, 그런 종목들을 잘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투자 조언으로 소형주보다는 역시 대형주의 투자를 늘리는 전략, 올해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야 한다라고까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 아까 애플 실적을 좀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애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애플 쪽에서 또 이런 이슈가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애플의 영상통화 서비스죠. 이 페이스타임에서 오늘 오류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 언급이 되고 주가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페이스타임에서 버그로 상대방의 대화를 엿듣게 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페이스타임을 연결을 할 때 통화음이 울리는 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상대방이 페이스타임을 수락하기 전까지 이 사이에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상황, 그 주변 상황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이러면서 상대방이 통화 연결이나 거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상대방의 목소리를 미리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화 왔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이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자 애플은 이 버그와 관련해서 페이스타임 기능을 비활성화했고 또 이번 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NBC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은 이번 오류가 페이스타임으로 인해서 아무에게나 전화, 페이스타임을 걸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엿들을 수 있는 그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좀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애플의 오류 정보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월가 씨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